80만 원을 주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병원을 같이 가볼 생각은 안 해요. 300에서 80 약간 느낌이 화사에게 같은 일을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임신했다고 얘기를 들은 기간이 일주일 사이였어요. 일어나 보니 못 때리고 옆에 누워있고 네. 수학이기로 하고 2주 뒤에 화사를 보고 정말 제가 화사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이뻐갖고. 너무 이쁘면 놀라진 않았겠지.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데. 제가 확인한 피해자만 5명이거든요. 그런데 화사 외모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이상형과는 거리가 많이 멀었어요. 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 유사한 사건이 소개됐었는데요. 꽃뱀 살인 사건이라고 본것 뉴스에 같아요. 네. 보도됐던 사건이 네. 있어요. 이 사건 역시 이제 남심을 훔쳐서 갈취했다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외모의 여성이었어요. この詐欺の疑いで逮捕・起訴された34歳の女を女の周辺では東京都千代田区の男性など少なくとも4人が不審な死を遂げています 정말 이분은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아니 피해자분들이 이런 외모였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나요? 결혼하자 소리가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이 여자 얼굴을 봤었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그 책임감만으로는 결혼하자고 하긴 힘들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저는 더 궁금해진 게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정도 외모라고 하면은 아무리 뭐 남자가 술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반대로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진짜 남자분이 여자랑 모텔을 간 거를 기억을 하고 또 둘이 또 사랑을 나눈 거를 기억을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억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여자가 혹시 범죄적으로 접근해갖고 타겟팅한테 뭐그 술잔에 약을 탄 건 아닌가, 수면제 같은 것들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저는 그래서 사진을 보고 또 확신이 간 게 이거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의심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는 이 정도의 애모라 그러면은 제가 남자 입장에서는 뭐 술을 막 이렇게 먹어도 이게 반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술을 많이 먹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당사자들이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 하는 거 보면은 이 여자가 일부러 범죄를 하려고 이 모임에 가입을 했고 만난 후에 다른 방법으로 악취유인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실제로 하기는 했을까? 이런 사건 비슷한 걸 맡아봤거든요. 그분도 좀 비슷했어요. 이런 사건 내용들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자가 조피디를 처형받고 그거를 이제 남자 술잔에다가 탄 후에 기억이 없게 한 다음에 다음 날에 이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장은 이제 화사에게 동의를 구하고 나서 남자친구인 순남에게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을 다 말합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미 지난 일이니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가- 사랑인가? 아니야. 또 초기 샀어 또 이거. 이 순남은 우리 혜원이었나요? 회원이에요. 혜원이었어요? 네. 둘이 연애 기간 얼마큼 됐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5일 정도? 5일 정도? 5일. 제가 수요일인가 이렇게 미팅을 했거든요. 음. 제가 이제 회사 근무하는 중에 이제 근무 끝나고 이제 미팅을 했으니까 평일이었으니까 그 전주 주말에 모임에 나가서 만난 사이예요. 그리고 그날 잠자리를 했고. 사실 하긴 된 거군요. 네. 뭐 현재 이제 사귀는 그 순남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카페장 뭐 둘 사이에 이제 더 이상 개입은 안 합니다. 화사는 이제 카페에서 강퇴 처리를 했고 다른 남자들 5분은 아무도 고소를 안 하겠대요.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남자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 당사자들이었어도 이 화사한테 당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는 강퇴되면 제가 강퇴를 시키면 강퇴 공지를 올리거든요. 예. 어떤 사유로 이제 강퇴를 시켰다고. 왜냐면 이 강퇴 공지를 보고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강퇴 공지를 합니다. 화사가 또 다른 계정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대단하다. 카페에다가 본인 강퇴 공지, 그 당한 상대 남성들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성폭행을 했다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사이에 임신했던 거 동일한 임신 테스트하기 사진이었던 거를 증거로 올리니까 모두 삭제하고 탈퇴를 합니다. 자기 올린 글 삭제하고. 예, 게시글을 삭제하고 탈퇴합니다. 뭐 이제 거의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네. 그렇죠. 뭔가 나와야죠. 네. 네. 한 달 뒤에 순남이 카페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순남이면은 남자친구라고. 5일 된 남자친구. 네, 5일 된 남자친구. 모든 거를 포옹하겠다라는 그 사람. 네, 저는 뭐 간디인 줄 알았어요. 평화주의자야. 예. 그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사귀겠다고 했잖아요. 카페장과 그 화사 순남이 만날 날부터 2주 뒤에 이준도 네, 똑같네요, 저희가 경사. 만나고, 네. 네. 진짜 2주 뒤에 물어보네 이제. 화사가 전화로 임신을 했다고 순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여자 이거 좀 빠가살이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다 걸렸는데 또 얘한테 이거 빠딱 꽂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몽둥이가 약이네, 여자는. 답이 없네. 그거를 다 알고 아니 있는 사건 사람한테. 정말을 다 알고 있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순남은 화사한테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아이 낳아서 기르자라고 했어요. 근데 화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서 수술비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똑같네, 똑같아. 패턴이 도돌이 피죠. 네. 그 순남은 이제 화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하고 병원에 같이 가자. 가서 수술을 하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몸조리 비용도 다 부담하겠다. 200만 원, 300만 원 다 부담하겠다. 대신 너 이거 거짓 임신이면 그 자리에서 경찰 불러서 사기를 구속시키겠다. 그랬더니 화사는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고 순남을 차단했대요. 그로부터 한 4개월 후에 4개월 후에. 예, 부산에서 이제 카페 모임이 있었는데 한 회원이 거기에 이제 갔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강퇴당한 화사가 현재 이 부산 모임에 와 있다는 거예요. 화사의 외모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연락해온 회원도 서울 모임에서 화사를 한번 봤던 회원이에요. 드디어 그래서 봤네. 이제 쉽게 알았던 거예요. 그쵸, 그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맞아요. 음. 그 화사였어요. 카페장은 해당 모임장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당장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임장이 화사한테 가서 카페장한테 이런 이제 얘기를 받았는데 그만 돌아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본인은 화사가 아니라 화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다른 사람이다 이거지. 동일한 인물이 확실한데 우기는 화사를 보고 이제 화가 난 카페장이 모임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사를 바꿔달라고 해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구속시키겠다고 피해 입은 남자들 다 모아서 연대에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화사가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요까지. 욕을 한 두세 마디 하더니 전화 끊고서 바로 그 자리를 도망갔다. 나갔다고 해요. 역시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5명으로 홀릴 정도면 연예인급 외모나 아니면 정말 남자를 휘어잡을 만한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그 외모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외모 비하로 비춰질까봐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설명드리는 게 이야기 반전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번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한 번씩 듣고 싶습니다. 제가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탐정 사무실에도 그 테스트기를, 임신 테스트기를 2줄 나온 거를 구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여자 아니야? 저도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하사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좀 찝찝해가지고 진행을 안 했거든요. 마침 저희 막둥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안이 많아요. 확인한 기계가. 한 개당 2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200만 원. 야 이거 200만 원이면은 어떻게 줄까 막 하다가 뭔가 좀 악용할 것 같아가지고 사건을 맡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를 들어보니까는 저희가 마침 사건을 안 맡은 거는 잘한 것 같다. 러브님은 오늘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약간의 연민도 느껴지고 여자가 오죽하면 그렇게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 게 좀 안타까운 반면 신기하죠. 좀 그래도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고 하지. 너무 방법이 더러우니까. 근데 별 사람이 다 있구나. 또 다른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저는 거기다 약을 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그 시절에도 그렇게 약을 구하기가 쉬웠어요. 더 쉬웠죠. 예전에 그 더 시절. 쉬웠죠. 자, 그럼 마무리 전에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들, 알아두면 좋을 법적 자문들 현직 변호사님과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의 반유정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연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사건인데요. 법적인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기죄라는 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기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을 말하거나 또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연에서는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기 때문에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오늘 사례랑 유사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A라는 30대 여성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B라는 남성을 이제 만나요. 근데 이제 A 씨는 우리 부모님은 뉴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슈퍼 재력가다. 그리고 가족 모두 압구정동에 살고 있고 한남동에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A 씨는 결혼할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남자친구에게 임신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혼수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이제 뜯어내게 되거든요. 네, 결국 A씨는 징역 8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연 피해자들은 아마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기를 당한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기소까지 돼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면 그 피해액에 대해서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해서 집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액에 대해서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그 형사재판에서 인정하는 배상명령이라는 거는 물적 피해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행위로 정신적 피해, 그러니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금전적인 피해를 다시 회복받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의 재산이 이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기를 안 당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기 범행으로 어떤 금전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금전 거래에서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금전 거래와 관련돼서는 계약서든 사용증이든 어떤 서류라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여정의 반효정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언제나처럼 한 줄 평으로 오늘 사건부 반장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한 한마디가 네. 있는데 제발 함부로 뿌리지 맙시다. 그분들은 안 뿌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뿌려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네. 못 뿌렸을 네, 못 거예요. 뿌려. 뭐 내 얘기 아니니까 뭐 맘대로 하시면 너무 예. 호랑이 불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 뭐 여자 앞에 있다고 막 좋아라 푸 마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내 몸 자제할 수 있는 만큼, 내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즐기시고 그런 좋은 여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러바이님. 남자분들이 그냥 대뜸 전화통화만으로 돈을 보내줬다는 거에 너무 안타까워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쎄한 일이 생기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중함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필요하다. 영자님께서는? 네, 사건 조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게 창피하다고 본인이 신고를 안 하고 제보를 안 하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이 돼요. 사기인 것 같다, 범죄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좀비물 영화 중에서 28일 후라는 영국 영화가 네네.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2주 후라는 말이 좀비보다 더 무섭게 느낄 정도로. 네. 자, 오늘 사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거고요. 돌싱의 참견 해돌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더 놀라운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